한 달 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네, 벌써 또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코로나라서 뭐 달라지는 것도 이제 반년 전 이야기고 예, 이제 그대로 뭐 계속 일상이고. 그러니까 예, 일상이라서 네. 뭐 크게 뭐 그런 게 없네요. 네. 우리 이봐. 지금 손박 이야기한 대로 좀 익숙해진 게 아닌가 이제는. 그래서 특별하진 않고 여전히 피곤하고 뭐 우울감도 없진 않은 것 같고 그런 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쩌다 살롱 하면서 우리 구독자가 한 300여 명이 아직 안 되는데 그래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 뭐 구독자입니다. 이런 말 해줄 때마다 우리가 이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그냥 하시는 건데. 네, 처음에 준다고 했었죠. 오늘은 코로나 주제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증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끼리 하기 좀 힘들어서 이화여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송진순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대학에서 기독교 교양과 고전읽기와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 송진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사연의 개건연구원이기도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신천지 얘기 한번 했었고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 강해 예배란 무엇인가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로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취약계층들이 겪고 있는 어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에 네. 대해서 우리 이박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블루가 합쳐져서 신조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에 대한 두려움,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감과 답답함, 타인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근거 없는 정보, 가짜뉴스 같은 것이 되겠죠.에 대한 의심과 맹신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이것을 코로나 블루로 부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새말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 대신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아직까지는 저희 입에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코로나 블루로 방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갤럽이 만 20세부터 65세 이하 성인 남녀 1031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전체 응답자의 57.6%는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상황의 심각함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제 10명 중에 4명꼴로 우울감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했다는 건데 어떠세요? 좀? 저는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울하지 않았던 날이 별로 없어서 예, 그 사람이 겉으로는 이렇게 밝은데 기본 베이스는 우울감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타입이라서 뭐 딱히 네 오히려 달라진 게 없어요. 예, 예전부터 계속 그 울컥울컥하고 감정이 너를 띄고 네,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이랬기 때문에 맞아, 네, 맞아. 뭐 그렇습니다. 혼자 지내거나 집안에 있거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 좀 더 있고 싶어요. 이 박사 이박은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사실 저 개인적인 태도는 되게 비슷해요.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해서 개인적인 고독감이나 우울감은 크게 못 느끼는 사람인데 이게 아이가 학교를 이제 어린이집을 못 가는 기간이 되게 한동안 길었어요. 한 3주 4주를 이제 전혀 학교를 안 가니까 저희 둘 다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마음에 부담이 있고 이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짜증을 낸 적도 있고 내가 왜 이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되게 미안하다고 많이 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집안에서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특히나 이제 흔히 독박 육아라고 하잖아요.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아야 하는 분들은 이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간접적으로 하게 된 거죠. 네. 송박 먼저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집에 있는 원래 집순이에요. 어머. 저도 늘 우울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 이 우울감에 젖어 있어서 별반 이렇게 차이는 없겠다. 근데 저는 이제 1, 2학기 둘 다 이제 모든 수업 온라인으로 하게 됐거든요. 아마 다 비슷하실 테지만 회의도 줌으로 화상회의로만 하고 이러니까 정말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노트북을 들고 제 방에서 이제 책방으로 넘어가요.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늘 그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수행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독방 생활? 저와 많이 다른 세 분과 함께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저는 원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그 외향적인 타입이고, 뭔가 새로운 자극에 자꾸 노출이 돼야 되고,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 금세 이제 지루해하는 타입. 근데 또 이제 감히 고백하자면, 제 아내는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데도, 저는 그나마 회사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모임이지만 하고 할 일을 하고 하느라고 제가 이제 외로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밀려나 있는 아내는 이제 답답한 거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놀러 갈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제 아내랑 이제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한번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가 밤하늘을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우와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지. 그 비행기 타러 가자고. 그래서 요즘에 공항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기내식 먹는 맞아. 패키지도 있고 그냥 제주도 하늘만 돌고 오는 패키지도 대만에 있고 무슨 대만에. 패키지 있고. 근데 그 기사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과 외국에서 자가격리하는 건 전혀 다를 것이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파트고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정말 실내밖에 없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자기 뜰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장기화되거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해지면 한국 사회의 코로나 블루는 해외에서 느끼는 코로나 블루랑 정말 다를 것이다. 자가격리를 해도 뭐 외국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든 창문에라도 걸터 앉거나 뜰에라도 나와서 뭐 음악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뭔가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집안에서 공기 하나 통하지 않는 공간에서 하는 거를 정말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어떤 사적 영역으로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공적 영역, 사적 영역,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일도 그렇고 자신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도 완전히 좀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언택트 시대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보다도 기기를 더 많이 대하고 있잖아요. 24시간 제가 보고 있는 게 온라인 강의든 뭐든 스마트폰에 노트북에 태블릿이니까 그러니까 제 몸의 일부분의 연장선이 그냥 기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와 함께 기기의 일부분이 내 연장선이 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지금 택트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기계를 택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흔히들 청년 세대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온라인 생활에 익숙해서 우울감이 적을 것이다 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잘 만진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청년 안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겪는 우울감이나 그 타격, 무기력감이 훨씬 더 큰데 경제 활동으로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런 불평등을 불이익에 가둬주게 되는 상황이다.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하고 덜 중요하신 분들은 이제 알아서 희생하세요 하는 방식으로 사회 제도가 와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